단면도 합격을 위한 도면을 만들어 봤습니다. 난이도는 중과 하, 중간 정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난이도는 앞으로 점점 계속 올려가지고 자료를 계속 업로드를 시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업로드되는 자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도면을 반복해서 그리면 점점 감이 잡히실 겁니다. 가로선은 어떤 것들을 그려나가야 되는지, 세로선은 어떤 것들을 그려나가야 되는지를 머릿속에 외운 상태에서 도면을 작도를 해야 시간이 부족하지 않고 빨리빨리 도면을 그려나갈 수가 있어요. 몇 번은 트레싱지를 활용해서 연습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트레싱지 없이 자신만의 도면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기출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학원에서 나오는 그런 평면들을 보시고 단면들을 뽑아내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해당 도면 파일은 어디에 업로드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고정 댓글에 제가 만들어 놓은 블로그에 가시면 됩니다. 해당 블로그에 이주 신청을 해 주시면 여러 가지 팁과 지금부터 업로드하는 이런 단면 도면 같은 자료들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합격하는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무엇을 그릴 것인지, 내가 무엇을 안 그릴 것인지를 미리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단면선 같은 경우에도 여기 마감선을 너무 두껍네요. 여기 마감선을 두 줄씩 그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에서 두 줄로 표현이 됐다는 것은 최소한 도면에 1mm 이상이 벌어졌다는 건데 1mm는 지금 100분의 1 도면에서 환산을 하면은 10cm입니다. 10cm, 100m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굳이 두껍게 두 줄로 그릴 것이 아니라 그냥 두꺼운 선 하나로 그려주시는 게, 그리고 표현만 해주시면 된다. 화강석 타일이든지 석재 타일이든지 이렇게 표현만 해주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도 두 줄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런 단열재 표현도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 그리고 지나가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그리시고 지나가서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채점자들이 이 글씨를 보고 다 단열재인지 인식을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쁘게 그리고 싶어가지고 이 단열재 표현을 끝까지 다 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단열재 표현을 싹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간을 참 많이 잡아먹더라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본인이 무엇을 어디까지 어떻게 그릴 것인지를 빨리 정해놓고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다른 동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계단도 이쁘게 그리시고 싶어가지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계단에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정말 남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좋겠지만, 근데 저는 반대예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표현을 할 거면 두꺼운 줄 한 줄이 아니라 두꺼운 줄이 두 줄로 표현이 됐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2mm가 표현이 됐다면 이거는 환산하면 200mm예요. 계단 위에 화강석이 20cm짜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그리려고 노력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경량철골까지도 이런 식의 경량철골 표현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엠바 표현을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로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시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시는데, 그게 시간이 남는다면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은 그런 표현은 굳이 안 하셔도 합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스케일을 100분의 1로 준 이유와 그리고 상세도,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상세도를 그리라고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도는 그렇게 그려야겠죠. 기존에 했던 대로 예를 들면은 이런 상세도를 그리라고 한쪽에 칸이 마련돼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그리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그리실 필요가 없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들, 액체 방수를 표현하기 위한 이런 점선, 그리고 여기 지하도 마찬가지 액체 방수를 표현하기 위한 점선,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캐드 도면에는 액체 방수를 다 점선으로 넣어놨지만 여기 살짝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점선들을 넣어놨지만 실제로 출력해서 봤을 때는 이런 점선이 안 보입니다. 이거를 다시
줄이면 보일 듯 말 듯 하는데 그래도 점선은 저희가 방수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가 아닌 이상은 굳이 마감재, 몰탈 20mm에 대한 마감재, 화강석 30mm에 대한 마감재, 천정대 5mm, 천정재도 두 줄씩 그리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저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 건축사 시험을 과거에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어디까지 그려야 될 것이냐, 그래야 어디까지 그려야 합격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단순화해서 그려도 아무런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연습했던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여기도 가선을 미리 하나 그려주시고 가로선을 그릴 때 이런 재료 지지선들을 같이 그려 나갔다는 거, 글씨만 나중에 쓸 수 있게. 그리고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은 이 재료 지지선을 그릴 때 선을 하나 긋고 여기에 동글뱅이를 이렇게 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샤프로 7mm 샤프만 사용했었거든요. 저는 샤프로 한 선 가고 여기서 한 번 딱 더 움직이면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 가고 한 번 더 가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재료 지지선도 최대한 시간을 아낄 수 있게, 아니면은 가서 사선을 한번 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시간을 아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그냥 사선 한번 하고 재료 지시선, 사선 한번 하고 재료 지시선. 이것은 좀 이따 도면으로 보여드릴 텐데 여기도 한 번에 같은 선상이 있어요. 재료 지시선이. 그래서 같은 선상에 놓은 이유가 뭐냐면 가로선을 그리고 가면서 가로선을 그리고 가면서 이 재료 지시선을 같이 치는 겁니다. 다시 말 실수했네요. 가로선에 세로선을 그려 나가면서 재료 지시선이라든지 이런 FCU라든지를 다 같이 그려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로선이 그려져 나가면서 이것도 같은 선상에 있는 이유가 이래야지 안 까먹고 안 놓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같은 선상에 같은 것들을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이런 또 표현들이 깔끔하기도 하고 알아보기도 쉽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층고, 천정고를 표현한 게 여기는 여기에 천정고 표시가 돼 있고 여기는 여기에 천정고 표시가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천정고 표시가 생각나는 대로 하게 되면은 오히려 도면이 지저분해진다고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같은 선상 라인에 줄 딱딱 긋고 이 글씨는 나중에 쓰더라도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그리고 여기 지나가면서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그냥 다 지나가면서 삼각자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세로선들을 한 번에 싹 그릴 수 있게 연습을 했었고, 그 다음에 가로선을 위에서 삼각자가 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 가로선들을 한 번에 다 그릴 수 있게끔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도면 작도 방법은 기존에 올려놓은 동영상에 제가 작도하면서 올린 것도 있고, 좀 이따 도면으로 한번 다시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좋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연습량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중간 그 가선을 그리는 중간에 이런 레벨 체크가 되는 레벨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액세스 플로어가 있는 방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진하게 그려놓고 가로 세로 선을 그려 나갈 때 헷갈리지 않도록, 그리고 이렇게 필로티가 있는 부분은 위에 또는 아래에 그 단열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 그리고 지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블록을 설치하고 방수가 들어가야 되고 단열재가 설치되고, 이런 또 드라이 에어리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것들을 미리미리 체크를 하고 미리 연습을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세로 먼저 그리고 가로 먼저 가로 내려가면서 그리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기억을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단에서 중요한 거는 이 계단의 단수를 딱 10단이라고 해서 10단을 정말 정확하게 3mm, 1.5mm로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단은 프리핸드로 그리시더라도 여기 글씨를 잘 써주면 된다라는 거. 채점자들이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보고 나서 계단 폭은 309개가 맞고 계단은 180 높이로 10계단이 맞구나, 이런 거를 체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9단 10단 10단 11단에 10개 폭, 이런 것들을 보는 거지. 그런 채점의 중요 포인트들을 잘 알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건축사 시험은 프리핸드가 가능한 시험입니다. 프리핸드가 가능한 시험이기 때문에 뭐 요런 치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스케일을 재고 일정한 간격을 해줘야 되겠지만, 이런 레벨과 중심선이 아닌 이상은 나머지는 다 프리핸드로 또는 적정한 위치에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보가 이게 600이라고 해서 스케일로 재서 이걸 600 체크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이 기둥 간격이 500이라고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500으로 제대로 그렸나? 5mm가 맞나? 이런 걸 체크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를 꼭 인지를 하시고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도면으로 넘어가서 도면으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기계적으로 그릴 수 있는지 도면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그리는 순서와 한번 작도를 해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그리는 순서는 먼저 가선으로 왼쪽부터 이 치수선, 중심선, 그리고 오른쪽 치수선까지 가선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왜 가선으로 그려지냐면은 나중에 이 가로 가선과 만나는 부분들을 중심선, 진선으로 그리고 치수선을 또 그려야 되기 때문에 가선으로 일단 이런 것들을 가선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가선은 이 샤프를 최대한 눕혀서 돌려가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밑에 도면을 깔아서 이 치수가 어디서 만나는지 알지만 실제로 도면을 그릴 때는 어디서 만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선을 먼저 왼쪽부터 치수선, 중심선, 그리고 오른쪽 치수선까지. 오른쪽 치수선은 필요할 경우가 있고 안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고, 당연히 이 중심선들의 간격은 스케일을 활용해서 체크를 해야겠죠. 그리고 중심선 양쪽으로 250씩 기둥과 보의 가선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왜 그려줘야 되냐면 나중에 이런 레벨 차이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진선을, 가로선을 먼저 그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가선이 없으면 헷갈리고 모양새가 안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250씩 해서 가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250씩 해서 가선을 그릴 때는 필요가 없어요. 스케일을 대지 않고 그냥 눈대중으로 그리셔도 됩니다. 이게 뭐 좀 더 두껍게 나와도 솔직히 그런 거를 재고 스케일로 재서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둥의 간격에 가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부터, 이 다음에는 세 번째인데 아래쪽부터 가선으로 레벨선을 체크해서 그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총 레벨이 만약에 지금처럼 12900이다. 그러면 12900을 스케일로 재시면은 도면의 중앙점이 어딘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중앙을 맞춰 놓고 거기에 쓰면 밑에 이제 레벨을 잡으면 되겠죠. 아니면 요새는 시험을 보면 그 위치가 어느 정도 잡혀서 나오는 답안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 답안지에서 제시해 준 대로 가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벨을 밑에서부터 스케일로 체크를 해서 그려주시면 되고, 레벨 체크하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1200 이 난간 높이까지도 가선으로 같이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가선을 그렸으면 맨 위에 이제 치수선까지 가선을 한 번에 그려주셔야 돼요. 지금 카메라가 위에 있다 보니까 제가 얼굴을 도면에 댈 수가 없어서 조금 이런 식으로 오차가 생기는 것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해서 맨 위에 치수선까지 가선을 그리셨으면은 창문 높이, 보 높이, 뭐 천정고, 계단 등의 위치를 가선으로 그려줘야 돼요. 일단 뭐 계단을 도면에서 평면도에서 체크하셔서 이런 식으로 아 여기가 계단과 계단의 위치가 여기구나, 여기는 계단이 좀 더 길어서 뭐 이런 식으로 계단이 한 칸 더 있구나 라는 걸 체크해 주시고 나면, 저는 창문 높이는 이렇게 양쪽으로 체크를 했었습니다. 창문 높이는 양쪽으로 체크를 해 주시고, 없으면 안 하고, 그 다음에 천정고 2700이다 그러면 2700도 저는 이건 또 눈대중으로 했었거든요. 천정고 높이도 2700 정도를 눈대중으로, 또는 시간이 되면 이건 스케일로 하시는 게, 학습이나 이게 적응이 안 되면 그냥 해주시면 돼요. 스케일을 활용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천정고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가선은, 저는 여기서 이제 가선은 끝난 거예요. 이제부터는 진선으로 왼쪽부터 치수선과 중심선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럼 먼저 치수선과 중심선부터 그리면, 가로선이 여기 이제 가선과 만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수선이 진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띄워놓는 이유는 중심선, 나중에 진선이 되는 중심선과 치수선이 어느 정도 떨어져야 또 이 도면이 이쁘기 때문에 그 위치를 표시해 놓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가선을 하나 더 그려주는 이유는 나중에 지시선들이 딱 같은 위치에서 끝나야 또 도면, 헷갈리지 않으려면 중심선부터 진선으로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중심선은 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까 가로선을 그리면서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2mm 정도를 미리 가선을 그려주시면 중심선이 이제 여기까지 끝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도 가선 하나 미리 그려 놓으시고 중심선을 진선으로 딱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치수선에 대해서도 진선으로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중심선을 진선으로 그렸으면 여기는 이제 치수선이 끝까지 가면 안 되고 이렇게 끝나야겠죠. 왜냐면 중간 기준 간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쭉 이런 식으로 이제 치수선까지 그려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셨다면은 레벨이 다운되는 부분들을 미리 체크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신 다음에 여기를 진선으로 미리 그려줍니다. 세로선이 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진선으로 미리 그려주시고, 보도 다운 되잖아요. 보도 미리 진선으로 끝나는 부분을 그려주시면 나중에 헷갈리지가 않아요. 여기도 액세스 플로어가 설치되는 부분도 진선으로 미리 그려주시고, 보도 다운되는 위치를, 이것도 5mm, 6mm 정도를 떼서 600으로 나중에 시험지에 600으로 나와 있으면 감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 그려주시면 헷갈리지 않고 그릴 수 있고, 요 밑에 이제 계단도 200이 다운돼서 묵은이 200 들어가야 되니까 미리 이런 부분들을 그려주시면 헷갈리지 않고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로선을 그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골조선을 먼저 그려야 돼요. 골조선을 먼저 안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면은 이 선이 뭔지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골조선부터 어떻게 하냐면은, 이 벽부터 갈게요. 벽부터 골조선을 두껍게 그리고, 창문은 눕혀서 얇게 한번 지나가고, 두껍게 그리고, 인면선 얇게 지나가고, 두껍게 그리고, 얇게 지나가고, 두껍게 그리고, 얇게 지나가고, 두껍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골조선을 먼저 그려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벽 두께가 200이면 중심선에서 250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200을 그리다 보면 중심선하고 만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안 만나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만나면 돼요. 그냥 만나면 여기 보 띄고 벽 보의 두께 띄고 벽, 그리고 창문 벽, 이런 식. 여기 제가 캐드 도면 여기 튀어나오게 그렸지만 이거 굳이 안 그리셔도 됩니다. 여기 그냥 일자로 올려가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골조를 그리시면 됩니다.
이 골조를 그리신 다음에 이제 요 단열재 표시와 여기 어떻게 보면은 석재 타일이 됐던 뭐가 알루미늄 AL 시트가 됐던 마감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것도 한 번에 그냥 그려주면 됩니다. 여기는 잘리는 부분이니까 선이 좀 두꺼워야 되고 여긴 인면선이니까 얇아야겠죠. 그래서 얇게 두껍게 얇게 두껍게 얇게 두껍게 얇게 두껍게 이거를 골조 먼저 그린 다음에 그려야 안 헷갈리지 얘부터 그리고 나가기 시작하면 헷갈려요. 그 다음에 세로로 가면서 보선을 그려주면 되겠죠. 보선 그려주고 요 앞에 짧은 것들은 자를 대고 그려주셔도 되고 나중에 프리핸드로 그려주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다음 선도 저는 이 단열재 선도 놓치지 않고 그려주시는 게 중요하고 이제 FCU가 있는 곳에는 이런 식으로 FCU를 세로선을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세로선을 쭉 그려주는 게 중요한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요 재료 표시 등이 있잖아요. 재료 표시. 이 재료 표시도 생각나는 곳에 재료 표시 선을 그려서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쓰셔도 되긴 하겠지만 저는 아예 그냥 자가 지나가면서 재료 표시선까지도 그냥 이렇게 한 번씩 그리는 게 가장 안 헷갈리고 안 까먹더라. 그리고 좀 더 가서 중앙 쪽에 EHP까지 한 번에 그려주면 시간이 절약된다는 거를 나름 그렇게 전략을 세우고 그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 벽을 그리기 전에 적정한 거리에 보시면은 항상 재료 표시 여기는 이제 그 방의 이름 그리고 적절한 좀 빈 공간 같은 데다가 벽체 뭐 페인트라든지 벽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면 이 부분이 항상 남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는 이쪽에다가 아예 그냥 천정고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냥 이렇게 쭉쭉 그려 나갔습니다. 나중에 글씨만 쓸 수 있게끔. 그리고 나면은 이제 보에 대한 세로선을 그려주고 벽에 대한 세로선을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그려 나가면 이거를 여러 번 연습을 하면 이제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냥 지나갔다가도 맞아 여기 지지선 그려놓고 지나가야지 그냥 지나갔다가도 EHP 나중에 하는 것보다 가면서 그리는 게 낫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동일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지지선 그려주고 뭐 벽체 있으면 벽체 그려주고 그리고 EHP 그려주고 뭐 EHP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그리고 천정고 표시할 거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자가 쭉 가면서 그려주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뭐 이렇게 액체 방수도 지나가면서 미리 그려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그리시면은 시간이 많이 절약된다라는 것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단면도 때문에 고생을 하시니까. 그리고 가로선도 마찬가지로 얘 맨 위에부터 그려나가는 게 아니라 골조 먼저 그리셔야 돼요. 골조 먼저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선을 그려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골조 그린 다음에 뭐 액체 방수를 먼저 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묵은 콘크리트를 하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그리셔야지 순서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항상 순서는 골조 먼저 그린다. 그래야 안 헷갈린다. 그리고 나서 내려가면서 단열재도 뭐 가로선을 그려주시면 되고 EHP 아까 선 그어놓은 것도 이렇게 만나게끔 해주시면 되고 뭐 이렇게 천정 그려주시면 되고 여기는 그냥 프리핸드로 이 커튼박스죠. 커튼박스 그려주시면 되고 이렇게 만나는 부분들 내려가면서 FCU 그려주시고 내려가면서 이제 쭉쭉쭉 그려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게 저게 가능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몇 번만 연습해도 이게 이제 손에 익습니다. 여기 뭐 놓치고 지나가는구나 내가. 그럼 다시 자가 멀리 갔다 오는 것보다 지나가면서 여기 이거 지시선 놓쳤네? 내려오면서 지시선 놓쳤네? 이런 식으로 보완이 서로 되면서 이게 서로 그릴 수 있는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이거 몇 번만 연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로선 내려가면서 여기
슬라브 한층 내려온 슬라브 그릴 때쯤이면은 이 가선 하나 그려놨잖아요. 여기서부터 CC선을 이런 식으로 얇게 가고 여기서 한번 커팅하고 얇게 가고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그냥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요. 가고 두껍게 가고 아니면은 가고 이런 식으로 내려오시면서 하면은 나중에 도면을 그리는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단면도는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리려면 참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풀 영상을 찍기가 저도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서 그 부분이 안 되는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파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로그에 올려놓을 거예요. 블로그에 올려놓을 건데 이웃 보기로 해놨으니까 뭐 아무나 보시고 아무나 가져가시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웃 신청을 하시고 그 하나의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 거기 가면 다른 글들도 있고 다른 뭐 자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업로드를 할 거니까 이웃 신청하시고 이 자료를 다운받아 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도면은 제가 볼 때는 중하고 하 중간쯤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 테라스라든지 뭐 또 들어가야 될 게 뭐 여러 가지 뭐 있다라고 하면은 이걸 추가해서 그려 놓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액세스 플로어를 필요로 하는 정보방이나 여기 필로티가 있어서 필로티 위아래 단열재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이런 뭐 계단이라든지 이런 드라이에어리라든지 천창, BIPV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영을 해놨는데 화장실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여러 가지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하실이 형성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 없이 이런 도면이라든지 해서 점점 업그레이드가 돼서 하나의 도면을 만들어 갈 겁니다. 저도 요새 프로젝트가 마무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자주 동영상을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고 있는데 그게 좀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을 빨리 업로드를 시켜서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게 많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 구독해 주시고 블로그 이웃해 주시면은 뭐 많은 자료들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